모든 것은 기본기에서 시작된다. 대나무는 싹을 틔우기 전 뿌리를 뻗는 기간이 5년이 걸린다. 그 대나무가 지상으로 싹을 틔우는 순간 하루에 70cm씩 자라기 시작한다. 그걸 계속 생각하며 기본기에 충실하도록 훈련시켰다. 아버지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라. 내가 삼류였기 때문에 흥민이에게는 다른 프로그램으로 접근할 수 있었다. 모든 경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훌륭하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만 파악할 수 있다면 그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이라는 걸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렇게 해서 생기는 이득은 실로 막대하다. 그만큼 삶이 풍요로워질 수 있다. 이게 나만의 별난 생각은 아닌 듯하다. 간소하고 단순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지고 있으니까 말이다. 자유라는 연료가 마음껏 타올랐을 때 비로소 창의성을 발휘하고 발견할 수 있다. 골든 부츠를 받았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없다.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아이들의 일에 실패란 없다. 오직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부모들이 크게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해도 아이에게는 아이만의 또 다른 인생이 있다. 과거에 발목 잡히면 미래를 잃는 것이다. 제가 중고등학생 시절 혼자 새벽에 일어나 훈련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서 몸은 일으켰는데 너무나 졸려 꾸벅꾸벅 졸고 있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내 인생에서는 다시는 안 와. 그러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같은 강물에 발을 2번 담글 수는 없다고 하죠. 강물은 쉼없이 흘러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한번 흘러가면 2번 다시 내 인생에서 찾아오지 않을 시간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벌떡 일어나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고의 날은 언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앞으로 다가올 날이라고 답하고 싶다. 항상 낮은 자세로 항상 발전하는 그런 날들이라고 말하고 싶다. 선수가 항상 최상의 컨디션에서 경기를 뛰는 것은 아니다. 최상에 가깝게 컨디션을 유지하고자 애쓸 뿐이다. 그래서 평소 실력과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좋은 사람은 평균 기량으로 경기를 소화할 수 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이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운다. 자식을 낳았다고 다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사람은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야 한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하루하루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다. 기회는 준비가 행운을 만났을 때 생긴다. 인생이란 문틈 사이로 흰 말이 달려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순식간이다. 성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본기는 무시하고 축구 경기를 하게 한다. 그래, 경기를 해도 좋다. 그런데 성적을 내게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성적인가? 어려서 너무 혹사당하다 보니까 프로에 입단해야 하는 18살 정도가 되면 문제가 생겨서 수술대에 올라야 한다. 흥민이는 슈팅 연습을
18살 이후 지나서야 했다. 인무원려 필유근우다. 멀리 보지 않으면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전성기라고 하면 참 좋지만 전성기는 내려가라는 신호다. 한 번에 추락하는 게 아니라 아름답게 점진적으로 내려가야 한다. 세상에는 그냥 되는 일이 절대 없다. 어떤 행동과 동작을 했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과 결과가 오기 마련이다. 좋은 경기력을 유지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준비 하나하나가 잘 됐을 때의 경기 내용과 조금이라도 소홀했을 때의 경기력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 먹는 것, 자는 것, 휴식 등 경기를 위해 얼마나 준비를 잘 했는가에 따라 경기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축구 선수들이 평생 축구를 할 수는 없다. 은퇴했을 때도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부족하지 않게 생활하려면 공부와 운동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언제나 팬들이 충족할 수 있는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 보여줄 거리를 상실한다는 것은 프로 선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경기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해야 하지만 경기가 끝났을 때에는 패배하더라도 상대에게 덕담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아량과 여유가 있어야 된다. 경기 중 우리가 지고 있어도 상대 선수가 쓰러져 있다면 공을 밖으로 쳐내보낼 정도의 여유는 갖고 있어야 한다. 과거에 나는 승부욕을 좋지 않은 형태로 갖고 있다 보니 내 마음대로 행동했다. 그랬던 부분이 굉장히 후회된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아이를 낳았다고 다 아버지는 아닙니다. 아버지 노릇을 해야 아버지입니다. 내가 낳은 아이는 나와 같으면서 나와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개똥밭에서 구르든 불구덩이에 뛰어들든 자기 자식을 위해 끝없이 책임을 지고 사랑을 쏟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무거운 윤리적 무게를 견뎌내야 겨우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의 모든 아버지가 그렇게 아버지가 됩니다. 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한계치를 알아야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그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집안에서 잡동사니가 널브러져 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꼭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 집의 풍경이다. 잡다한 것들로 채워지는 순간 선택할 것이 많아져 우왕좌왕 시간과 열정을 허투루 쓸 확률도 높아진다. 소유한다는 것은 곧 그것에 소유당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착각한다. 내가 무엇을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그 소유물에 쏘는 에너지를 생각하면 우리는 도리어 뭔가를 자꾸 잃고 있는 것이다. 나는 교육이란 말에는 가르치다를 넘어 기르다란 뜻이 들어있다고 생각했다. 축구를 가르치는 데서 끝날 게 아니라 선수로 사람으로 길러야 한다고 믿었다. 나는 현역 시절 별 볼 일 없는 선수였다. 모든 것을 걸었던 축구장에서 더 뛸 수 없어서 그곳을 떠났고 좋은 선수가 되고 싶었지만 뜻한 만큼 이루지 못했다. 그런 탓에 아킬레스건 부상으로 축구판을 떠난 뒤로 나는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축구인으로서 소개해 본 적이 없다. 축구를 그만두었으니 그때부터는 밥벌이에 골몰해야 하는 평범한 시민이자 가장이었다. 독서에는 수많은 해답이 들어있다. 나는 책을 읽으며 세상과 소통했고 책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일은 어려운 시기를 버틸 힘을 준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난과 고통도 배가 된다. 대체 좋은 지도자란 어떤 지도자일까? 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좋은 지도자란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회를 준다는 말, 언뜻 보면 단순하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 뛰게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선수가 자기가 원하는 만큼의 플레이를 펼치려면 구장 안팎에서 서로 도와야 한다. 선수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외부 환경도 제공되어야 한다. 첫째와 둘째가 초등학생이었을 때 난 아이들에게 자유를 주었으나 무한정의 자유를 준 건 아니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방목했으나 방임하지는 않았다. 나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자유를 연료 삼아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기 안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돕고 기다렸다.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비로소 새 꿈을 품게 되었다. 유소년 축구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구슬구슬 엮어 실에 꿰기 시작한 것이다. 현역 선수 시절 피치 위에서 나는 행복했지만 항상 무언가 모자라고 답답했다. 자기 원망도 컸다. 나는 내가 했던 축구의 내용이 부끄러웠다. 유소년 축구 지도자의 꿈을 품게 되면서 우리가 그간 해왔던 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자각이 싹 찼다. 생각하면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말이 그 시절 나의 고민을 대변하는 말이다. 생각을 해야 했다. 눈만 뜨면 축구 생각을 했다. 길을 가다가도 잠을 자다가도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한 번은 자다가 꿈속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 선뜻 잠에서 깼다. 아,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다. 내일 프로그램에 적용해봐야지 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더니만 하나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참 황당했다. 그때부터 머리맡에 메모장을 두고 잠을 잤다. 아무리 사소한 발상이라도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그 자리에서 빠르게 기록해두었다. 그중 어떤 것은 꽤 쓸만했다. 매일 이렇게 훈련 프로그램을 계속 고치고 다듬어 나갔다. 나는 체험을 통해 20대 초반의 왕성한 에너지가 고갈되면 20대 후반부터 선수의 기량은 전적으로 어릴 때 쌓은 기본기에 달려있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내가 경험하고 뼈저리게 느낀 것이었다. 쉽게 넣을 수 있는 골을 넣지 못하거나 골대 앞에서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기본기 부족의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체계적인 훈련으로 어릴 때 익힌 동작이 반사적으로 나오지 않으면 이미 늦었다고 봐야 한다. 찰나의 간결한 볼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축구를 잘하게 되지는 않는다. 고된 훈련을 통해서만 일정한 수준에 도달한다. 우물가에서 숭늉을 찾아서도 안 되고 첫 술에 배부를 생각을 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우리가 걷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갓난아기 때는 네 발로 기어다녔다. 그 다음에 두 발로 섰고 일어서는 일도 단번에 되지 않았다.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러다 가까스로 첫걸음을 뗐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미적분을 하려면 곱셈 나눗셈을 할 줄 알아야 하고 아이가 태어나 걷기 위해서는 수백 수천 번은 넘어지고 엎어져야 한다. 축구라고 다르겠는가? 제대로 싸워서 이기려면 수도 없이 패배하고 좌절해봐야만 한다. 이 과정을 겪어야 사람은 성장한다.